알면 편한 심리학 알편심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심리상담연구소 마음을 거닐다 소장 마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것저것 다 아는 심리학 박사 대박사입니다. 저희 나 듣고 있어요 이벤트에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고 계시는데요. 아직 끝난 게 아니죠? 오늘과 내일이 남아있으니까 혹시 깜빡하신 분들은 기억하시고 참여해주세요. 네, 무려 10분을 추첨해서 닥터파모르 리턴에지 미스트 에센스를 드리잖아요. 그렇죠. 결과는 7월 2일 이후에 공지사항에서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저희가 지난주에 공지드린 대로 첫 번째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네. 유명 사립대 K대의 이보라 교수님이신데요. 네, 종강과 동시에 저희가 납치하듯이 모셔왔어요. 그래서 알편심을 초창기부터 들어주신 애청자이기도 하시죠. 네. 그리고 이 교수님은 저랑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대학에서도 또 같이 심리학을 같이 전공을 했습니다. 저희 학부 선배님이시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마거님을 통해서 말씀을 많이 들었고, 또 이제 같은 분야에 있다 보니까 몇 번 마주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마거님께서 곧 모시겠다, 이렇게 늘 말씀하셔서 많이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네, 드디어 이런 날이 왔네요. 이보라 교수님은 진로 발달을 연구하고 계시고요. 일, 가족, 그리고 젠더에 관심이 많으셔서 이런 이야기들을 알편십 청취자분들과 함께 이렇게 나누고 싶었답니다. 그럼 이제 이 교수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유명 사립대 K대 방금 소개받은 이보라 교수고요. 오늘은 보라리로 저를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이 교수님의 요청대로 오늘 이 교수님의 애칭은 뽀라리로 할까요? 보라리로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보라리라고 정정하겠습니다. 보라리라고 불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알편심에서 보라리 교수님과는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제가 아무래도 전공이 진로 발달이다 보니까 진로 발달을 영어로 하면 커리어 디벨롭먼트, 유식한 척해서 죄송하지만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정도가? 이 정도를 유식으로.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진로 발달에 대한 주제가 아무래도 제가 자신이 있었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방송에 이제 초대받고 나서 마거님과 함께 상의를 한 결과 가족이 특히 내 경력이나 일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서 얘기해보면 좋겠다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서 오늘 그런 얘기를 조금 나눠볼까 합니다. 네. 그래요. 오늘 이제 가족과 일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건데요.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전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선은 제가 이제 진로 발달을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진로 발달에서 사용되는 개념 몇 가지만 조금 이제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보통 진로라고 하면 영어로는 이제 커리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커리어라고 하면 보통 어떤 뜻으로 해석을 하시나요? 직업? 일, 경력.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이제 커리어라고 하면은 보통은 임금을 받고 하는 어떤 일에 대한 생각을 가장 많이 하게 되는데, 실제로 학계에서도 그런 일을 주로 이제 그런 일이 어떻게 연속적으로 어떤 패턴을 그리면서 이어지는지 그거를 통칭하여 커리어라고 보통 부르기도 하는데, 이제 도널드 소퍼라는 학자분께서는 이 커리어라는 것이 그거보다 훨씬 광범위한 의미를 내포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인간은 돈을 받고 하는 일도 하지만 사실 저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이 사람은 무대라는 표현을 썼는데 장면, 여러 가지 무대에서 사실 어떤 다양한 역할들을 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터에서는 뭐 일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또 내가 뭐 종교가 있으신 분들은 또 종교 단체에 가시면은 또 거기서 자신의 역할이 있을 것이고, 또 집안에서는 또 집안에서 또 역할이 있죠. 내가 딸이기도 하고, 뭐 배우자일 수도 있고, 누군가의 부모일 수도 있고, 이런 다양한 역할들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이 전체가 다 커리어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학자에 따라서 커리어를 어떻게 이제 정의하느냐 이런 것도 조금 다르기는 한데 어쨌든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제 임금을 받고 돈을 받고 하는 일을 주로 이제 커리어라고 하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그 커리어가 가족에서의 나의 삶으로부터 어떻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특히 이제 그 주제도 사실 굉장히 광범위해서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출산이나 육아에 의해 내 경력이나 일이 어떻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 이제 몇 가지 연구 결과들을 여러분들과 이야기하고자 가져왔습니다. 네. 저한테는 너무 밀접한 주제라서 더 관심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저희가 그 알편심 청취자들로부터 좀 주문받았던 맞아요. 주제가 뭐 양육, 뭐 일가 양육의 양립, 뭐 이런 것들이 궁금하다, 이런 것도 다뤄줬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을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오늘 그런 분들께 굉장히 반가운 주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전에는 사실 그 이전이라는 게 뭐 예를 들면 뭐 한 30년 전 정도가 될까요? 20년 전 정도까지만 해도 이제 결혼을 하면 이제 뭔가 경력 패턴에 뭔가 변화가 생기는 특히 그리고 이제 여성들이 조금 더 그랬던 경향이 있겠죠. 이제 그런 이제 연구 결과들이 있었지만 최근의 연구 결과들은 사실 보면 결혼 자체에 의해서 경력이 큰 변화가 생기거나 이런 연구보다는 출산이 조금 더 이제 어떻게 보면 중요한 사건이 된다고 하나요? 그런 연구 결과들이 좀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주제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은 뭐 물론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르실 수 있겠습니다만 아마도 이제 잘 떠오를 수 있는 주제가 경력 단절 여성이라는 이슈가 아닐까 싶습니다. 요즘 뉴스에서도 많이 보셨을 것 같고 또는 이제 우리 주변에 그런 여성분들을 뭐 친구분들 중에 또는 뭐 동료분들 중에 뭐 목격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얘기를 조금 처음에 조금 해볼까 합니다. 네. 그런데 이 경력 단절 여성이라는 단어 자체가 저는 좀 불편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내가 일을 하다가 출산이나 이런 육아 때문에 잠깐 일을 쉬거나 이런 경우를 우리가 경력 단절이라고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가정에 헌신하거나 육아하는 사람들은 일이 없는 걸로 보는 시각, 그리고 뭔가 경력을 내 손으로 끊어내고 막 버리고 간 것 같은 그런 느낌? 이런 것들이 주는 좀 불편함이 있고요. 소위 이제 일이나 육아나 똑같다, 가사도 노동으로서 대우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면서도 경력 단절 여성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좀 이중적이지 않나. 그렇죠. 그 가사나 육아를 노동으로 취급하지 않는 그런 그렇죠. 이중적인 잣대, 태도가 보이는 단어일 수도 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라리님은? 네, 아주 좋은 사실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실제로 이제 학계에 계신 분들과 이런 논의를 하다 보면 이 용어에 대한 이제 불편함을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실제로 계십니다. 그중 한 이유가 방금 이제 대 박사님이 말씀하신 가사와 육아도 분명히 되게 중요한 일이고 노동인데 그것을 이제 경력의 일부로 사실은 취급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야기할 수도 있고 이제 또 하나 아까 말씀드렸던 수퍼는 이제 커리어라는 것을 사실은 여러 가지 역할을 다 아우르는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하게 되는 여러 가지 역할을 사실 커리어라고 했는데 사실 그렇게 보면 뭐 육아를 하고 가사를 하고 또 남자 여자를 떠나서 어떤 사람들은 뭐 어떤 특정 기간 동안 돈을 벌지 않고 뭐 사회 봉사일을 되게 중점적으로 한다든지 이런 것도 인생을 놓고 보면 커리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을 정말 단절이라고 해야 하느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포인트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제가 요즘 최근에 만났던 어떤 모 회사에서는 실제로 경력 단절이라는 여성이라는 용어를 조금 지향하고 경력 보유 여성이라는 그 용어를 사용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좋네요. 그래서 이제 잠시 일을 잠깐 안 할 수는 있지만 이분들이 실제로 그 뭐 육아나 출산 때문에 잠깐 일을 쉬기 전에는 분명히 어떤 경력이 있고 워크 익스피리언스가 있는데 그것을 이제 보유하고 있고 스킬셋이 있으니까 그걸 뭔가 경력 보유 여성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어떤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
또 생각해보면은 남성분들도 분명히 뭐 살면서 어떤 이유로 인해서 잠시 일을 안 할 때가 있는데 우리가 경력 단절 남성이라는 표현은 또 하지는 않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 용어 자체 안에 상당히 많은 사회적인 규범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아까 그런 것도 좀 찾아보긴 했어요. 이 경력 단절 여성이라는 단어가 너무 좀 불편해서 대체할 수 있는 단어가 없나 찾아봤는데 바로 경력 보유 여성이라는 단어가 있었군요. 그런 용어를 좀 확산시키는 노력도 필요할 것 같네요. 우리 인식의 전환이 되니까. 우리 앞으로 그렇게 쓰도록 저희만이라도 그렇게 하도록 하죠. 알편신 청취자들 다 함께. 네. 다 함께 외쳐. 소리 높여 외쳐. I say 경력, you say 보유. 경력 보유. 경력 보유. 네. 경력 단절 여성이라는 그 용어의 불편함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현재 그 논문이나 그런 데서는 이 용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 방송에서는 이 용어를 좀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현상에 대해서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제가 칠판이 있으면 사실 그려서 보여드리면 가장 명확할 텐데 이게 라디오 방송, 팟캐스트 방송이다 보니 이제 좀 상상을 하시면서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그래서 X축을 나이로 보고 Y축을 노동시장 참여율이라고 봤을 때 보통의 경우는 이렇게 우리가 구릉형이라고 부르거나 아니면 뒤집힌 U자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말이 뭐냐면은 보통 한 20대 이제 이때부터 뭐 한 50대 뭐 말까지 이렇게 가장 그 나이대 남성들이 노동시장 참여율이 높고 그다음에 나이가 아주 어린 또 사람들이나 아주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노동시장 참여율이 적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구릉형을 보이는데 우리나라 여성들의 경우에는 이 그래프가 M자형을 그려요. 여러분이 구글에 들어가셔서 M자형 곡선 이렇게 치시면 아마 경력단절 여성이라는 검색어랑 연관 검색어를 뜰 수도 있는데요. 이 말은 뭐냐면 여성들의 경우에는 한 20대 후반, 30대 초반부터 요 30대 후반, 40대 초반 정도까지 노동시장 참여율이 약간 낮아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출산이나 육아로 인한 이제 노동시장 이탈이 이제 가장 많은 유형이긴 하겠죠. 그래서 이탈했다가 다시 40대 초반 정도가 되면은 돌아오는 그런 곡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노동시장 참여율을 숫자로 보면은 이제 거의 회복된다, 그러니까 40대 초반에 거의 회복되는 거는 맞지만 그 여성들이 하고 있는 일의 그 질을 따져보면 20대의 여성들이 하는 일과 질적으로 차이가 있다라는 또 언급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 말은 뭐냐면 주로 40대 초반의 여성들이 하게 되는 일들이 파트타임이거나 아니면은 이제 스킬이 좀 낮은 기술을 요구하는 직업군이거나 이제 그런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생각하는 좋은 일, 그러니까 뭐 좋은 일자리, 뭐 풀타임이고, 뭐 이제 고급 뭐 인력들이 많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직업군보다는 그렇지 않은 직업군이 좀 더 많기 때문에 사실은 숫자로는 20대만큼 치고 올라오는 건 맞지만 질적으로 다르다라고 이제 분석을 하시는 학자분들이 있어요. 수치만으로 여성의 참여율이 회복된다라고 말하기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생각해 볼 만한 것은 이게 조금 안타까운 것일 수도 있는데 그 여성들 중에서도 고학력인 여성, 그래서 소위 대학교를 이상의 교육을 받은 여성들만 이렇게 추출해서 따로 곡선을 그려보면 이게 약간 L자형 곡선 비슷하게 그려진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은 뭐냐면 그 20대 후반 30대 초에 한번 노동시장을 이탈을 하게 되면 이게 회복되기가 조금 더 어렵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아까 말씀드린 그 일자리의 어떤 퀄리티랑 연결이 되는데 그 말은 결국 고학력 여성들이 사실은 많은 스킬셋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한 일자리가 사회에 그만큼 이제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돌아오기 어려운 게 아니냐라고 이제 꼬집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 여성들이 다 그 이유 때문에 못 돌아오는 건 아니고 그 외에도 다양한 요인들이 있기는 합니다. 뭐 심리적인 요인도 있을 것이고 또 다 개인마다 상황이 있기 때문에 원인은 다르겠지만 어쨌든 그 집단만 놓고 보면은 요 곡선이 L자를 이제 그린다라고 학자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고학력 여성들이 이제 자기 경력을 포기하고 일을 하지 않고 있을 때 참 아깝다.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이제 자기 선택이면은 그거는 자기 개인의 선택이고 그게 자기 행복을 위한 거라면 오케이지만 어쩔 수 없이 상황에 따라 그렇게 자기 경력을 포기하게 된 경우에는 사실 그 여성이 그만큼 배우기까지 얼마나 많은 자원이 들어갔겠어요. 그래서 국가적, 사회적 낭비다. 그런 안타까움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도 이제 이런 주제에 대한 논문을 쓸 때, 가능하면 이제 다양한 관점에서 이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한 가지가 방금 마건님이 말씀하신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이득. 우리가 어쨌든 인력을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해서 양성을 했는데, 이 인력들이 갖고 있는 재능과 능력을 이제 사회에 이렇게 기여를 할 수 있으면 사실 우리가 경제적으로 되게 이제 더 잘 살 수 있는데, 이제 그것이 이제 조금 안타깝다는 점. 또 하나는 또 이제 개인의 차원, 이제 심리적인 차원으로 보면, 일을 하면서 느낄 수 있는 만족도나 삶의 충족감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기회가 박탈되게 되면, 이제 개인이 삶에 대한 만족도도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이제 심리적 관점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관점으로 그 부분은 논의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뭐 사회적 관점이라든지 개인적 관점에서 어떤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 경력 단절 여성에 대한 문제도 관심을 갖고 접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또 생각해 볼 것이 이런 이슈가 여성들이 여성들한테 좀 더 도드라지게 나타나는 그 이유는 사실은 사회에서 규정하는 굿 마더라는 개념 또는 굿 워커라는 개념이 많이 충돌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굿 마더, 좋은 엄마는 어떤 사람이냐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보편적인 어떤 행동이나 기대하는 행동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우리가 좋은 노동자 또는 좋은 근로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모델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굿워커라는 모델이 이제 전통적으로는 결국은 이제 열심히 출근을 하여서 하루 종일 자리에 앉아서 열심히 일을 한다든지 또 뭐 자리에 앉아서 일하는 게 아닌 사람들도 있으니 어쨌든 간에 근데 일에 굉장히 헌신을 하고 충성을 하고 굉장히 성심성의껏 일을 하고 이런 모형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굿 마더, 좋은 엄마라 하면 자녀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달려가지고 이런 거랑 이제 이게 상충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여성들한테는 조금 더 힘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요, 이런 경력 단절 여성 이슈에 대해서 아까 M자형 곡선을 말씀드렸는데 이게 어디까지나 평균에 대한 얘기라는 거를 꼭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뭐냐면 인간에 대한 공부를 하는 학문들이 사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인류학도 있을 수 있고 사회학도 있을 수 있고 인구학도 있고 뭐 심리학도 있고 뭐 교육학도 있고 여러 가지 학문 분야에서 인간에 대한 연구를 진행을 하는데 어떤 접근을 하느냐에 따라서 좀 더 보편적이고 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하더라 어떤 경향성을 더 관심을 있어 하는 학문들이 있고 그게 아니라 좀 더 개인의 초점을 맞춰서 한 명 한 명의 사람들의 뭐 심리나 그 사람들의 삶에 더 가깝게 이제 침투하는 학문들이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M자형 곡선이나 L자형 곡선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전체적인 동향이나 트렌드에 가깝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이게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평균이라는 것은 통계적으로 말을 하면 어느 한 집단의 대표값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해요. 그런데 평균이 사실 갖는 오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평균이 대표값임에도 불구하고 그 평균 값을 그 집단에 아무도 갖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대표적인 예시가 뭐냐면은 뭐 한 가족당 자녀의 수 같은 거예요. 우리가 뭐 우리나라 인구 뭐 주택 총조사 같은 거를 하면은 우리나라 가족은 뭐 한 가족당 자녀 수가 1.2명이다 평균 이런 뭐 결과들을 뭐 보셨을 거예요. 그렇다고 했을 때 어느 집도 1.2명의 자식은 없습니다. 그렇죠. 네. 한 명의 자식이 있거나 두 명의 자식이 있거나 세 명의 자식이 있죠. 사람을 소수점으로 이제 분류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게 사실은 평균의 오류거든요. 그 대표값을 그 집단에 사실 대표하기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 값을 갖지 않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제 평균을 가지고 자료를 해석해야 될 때도 있지만 사실은 또 개개인의 삶을 들여다보면은
그 평균과 전혀 다른 삶을 사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고요. 이제 개인차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이 이슈가 개인차가 큰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다양한 모습의 다양한 이유들로 사는 모습들이 다양한데 우리가 또 한 맞아요. 면만 보고선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거에 대한 조심성이 또 있죠. 그렇죠. 특히 이게 또 여자는 이렇다, 남자는 이렇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비춰질 수가 있는데 속을 들여다보면 이런 여자, 이런 남자, 이런 부부 굉장히 다양한 모습이 있다는 거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현상에 대해서 뭐 여러 학문 분야에서 또 여러 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요. 방금 이제 말씀드렸던 그런 것과 관련해서 미국에서 어떤 연구진들이 한 연구에 의하면은 여성들이 출산과 함께 경력 패턴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여러 가지 유형을 나눠봤더라고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큰 데이터 자료를 가지고 이 사람들이 분석을 해봤더니 첫째 아이 출산 후에 사실은 그러니까 출산 전과 후에 계속 그냥 노동시장에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여성이 37%나 되었고 그 외에도 예를 들면 출산을 하자마자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는 경우 그러니까 일을 그냥 바로 그만둔 경우도 뭐 한 10%. 또 어떤 사람들은 사실은 출산 시기에 맞물려서 이제 점점 약간 점진적으로 노동시장 참여를 좀 줄였던 경우도 있었고 또 아니면 처음부터 아예 노동시장 참여를 안 하고 있었던 여성도 있었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우리가 경력단절 여성이라고 아까 얘기는 했습니다만 아까도 말했듯이 이게 사회적 차원에서 보면은 전체 그림은 그렇다는 거지만 실제로 어떤 집단의 여성들은 계속 일을 하시고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계속 일을 안 하고 계실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출산과 상관없이 또 일을 했다가 안 했다가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사실 패턴이 있을 수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M자형이라고 해서 모든 여성이 그렇다라고 오해하지는 않으셔야겠네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여성들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출산이라는 것이 꼭 여자들만 영향을 받는 건 아니지 않나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통적인 가족을 생각할 때는 집에 이성의 커플일 경우에는 남자와 여자가 있겠죠. 그래서 엄마와 아빠가 있기 때문에 출산이라는 것은 그 가족의 어떻게 보면 사건이잖아요. 어떤 한 개인의 사건일 수도 있지만 가족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 가족 안에 있는 남성에게도 당연히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성들에 대한 연구 결과를 보면은 주로 아이가 태어나면 근무 시간이 늘어난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또는 생애 주기별로 이제 비교를 했을 때 그리고 생애 주기별로 남녀들이 그 근로 시간을 얼마나 사용하는지 비교한 연구 결과들도 있는데 그런 연구들을 보면 자녀가 없는 남자와 여자들이 그 근무하는 시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데 자녀의 나이가 3세 미만인 경우 특히 가장 어린 자녀의 그 나이가 3세 미만인 경우 같은 걸 보면은 남자들이 훨씬 더 근무 시간이 많았다 이런 연구 결과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서 봤을 때는 어쨌든 자녀가 출산을 하면 남성들의 경우에는 좀 더 일에 몰입을 더 한다고 해야 되나요? 더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고 하나요? 그런 연구 결과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 현상은 왜 나타나는 걸까요? 그런 현상에 대해서 이제 가장 주요하게 그 이야기되는 원인은 아무래도 사회적인 성규범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족을 돌본다라고 했을 때 아버지의 역할이 있고 어머니의 역할이 보통 있는데 사회적으로 아버지들에게는 가족을 돌본다는 것이 가족을 위해서 돈을 열심히 버는 것, 그래서 밖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인 반면에 어머니들에게는 가족을 돌본다는 개념이 직접적으로 이제 아이를 기르고 키우는, 그래서 먹이고 키우는 행위랑 이렇게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라고 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근데 약간 이게 또 약간 이중적인 요구가 된 것 같기도 한 게 요즘에 이제 워낙에 경제적으로 어렵고 집값도 비싸고 막 이러니까 외벌이로는 못 산다. 이런 또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성들에게도 뭔가 경제적인 활동을 요구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전히 아까 이제 보라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에게 있어서 가족을 돌보는 것은 또 먹이고 입히고 이렇게 보살피고 이거는 여전히 남아있고, 그러니까 오히려
여성은 두 가지 의무를 갖게 된 느낌?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기여하면서 전통적인 것도 하라는 그런 메시지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요새 또 젊은 아버지들은 보면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여자들이 육아와 가사 플러스 일 이거를 이제 다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많아진 것 같다고 하셨는데 또 젊은 아버지들은 요새 내가 일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육아와 가사도 같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물론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부담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한테는 그게 사실 즐거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실제 연구 결과들을 보니 좀 더 이제 어떤 연구들은 세밀하게 살펴봤는데 예를 들면은 이제 나이대별로 아버지들을 비교해 보니 20대 후반경의 아버지가 된 사람들은 그 전에 아버지가 되거나 그 후에 아버지가 된 사람들보다 오히려 출산 이후에 일을 더 적게 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거는 뭐 해석을 한번 해보자면 남성들도 자녀를 출산하면 뭔가 이제 일을 조금 줄이고 어쨌든 자기 배우자랑 함께 뭐 아이를 키우는 일에 이제 동참하게 한다는 것이 아닐까라고 이제 조심스레 추측해 볼 수 있거든요. 바람직하네요. 그렇죠. 요즘 분위기가 또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지난번 아버지의 육아편 알편심에서 아버지의 육아편에서 이제 언급했던 라떼파파. 그러니까 요즘 젊은 아빠들이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을 많이 하기보다는 아이의 성장 과정을 지켜보고 싶고 함께 하는 게 아이의 발달에 얼마나 중요한지 인식을 하고 계시면서 좀 시간을 많이 보내야겠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떤 연구는 보면은 남성에 대한 또는 아버지에 대한 관념 자체가 아주 전통적인,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족을 돌보는 것이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는 것, 이 생각이 강하면 강할수록 오히려 자녀 출산 이후에 일을 더 많이 하고 이런 거 관념보다는 조금 더 이제 성평등적인 관념을 많이 가지신 남성들은 오히려 일을 더 적게 한다는 거예요, 출산 이후에. 그러니까 그런 연구 결과들이 방금 그 마건님이 말씀하신 그런 거를 좀 지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왜 남편들이 아기 돌보는 걸 돕는다, 집안일을 돕는다라는 표현을 썼었는데 요즘에는 그래도 돕는 게 아니라 같이 하는 거지, 네가 당연히 할 일을 하는 거지 라고 이렇게 좀 평등하게 인식하는 경우가 많아진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 전통적인 관념을 가진 남성들은 또 그거대로, 왜냐면은 이제 자녀가 태어나면 내가 돈을 더 벌어야 되는데 우리 아이 뭐 분유값이라도 더 벌어야 되는데 이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실 수도 있고, 또 육아를 같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남성들은 또 그거대로 책임감이나 물론 즐거움도 이제 수반이 되겠지만 그게 이제 스트레스 요인으로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면에서 남녀평등이 꼭 여성들에게만 필요한 거는 아닐 거죠. 그러니까 평등지향적인 관점을 통해서 남성들도 그만큼 자유로워질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조금 불편하게 여기는 명칭들 중에 뭐 여성 친화 정책 뭐 이런 말들이 있는데 그런 말들이 정말 여성만을 위한 정책들인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유연근무제라는 것이 사실은 여성들뿐만 아니라 남성들도 때로는 또 유연근무를 해야 될 상황들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갑자기 뭐 부모님이 편찮으셔서 뭐 집에 가봐야 된다든지 또는 뭐 애가 아팠을 때 아빠가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그런 여성 친화 정책이라는 말보다는 가족 친화 정책이나 그런 말을 좀 더 선호하긴 합니다만, 이제 그런 의미에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성평등이라는 것은 남성에게도 좋은 것이어야 되고 여성에게도 좋은 것이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이제 뭐 저희가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희 쪽에 뭐 파웰 그린하우스 이런 학자들이 있는데요. 그런 분들이 이제 개인이 자기 일이나 경력에 관련해서 의사결정을 사실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이거는 꼭 출산과 육아 때문만은 아닐 수도 있고요.
뭐 예를 들면 내 배우자가 갑자기 뭐 지방의 발령을 받아서 가야 된다라고 했을 때 이제 이런 현상들은 사실 군인 가족에서 되게 많이 일어나거든요. 군인들은 왜 지역을 막 이렇게 돌아서 발령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군 가족만 또 연구하시는 분들도 계시기는 하는데 이렇게 뭐 나라를 위해 사실 봉사하기 때문에 이제 가족이 다 같이 따라가야 되는 경우들이 있을 때도 어쨌든 그게 나의 경력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일에 대한 의사 결정을 할 때 가족을 어떻게 고려하는지에 대한 어떤 이론적인 모형을 제시를 했는데 사실 이 사람들이 가장 이제 핵심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게 뭐냐면 결국은 그 개인이 일이나 가족에서의 자신의 역할을 얼마나 그 일체화하고 있는지 이 정도에 따라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가 달라질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어떤 사람한테는 예를 들면 일과 가족을 봤을 때 동등하게 둘 다 중요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뭐 굳이 우선순위를 따지면은 나는 일보다는 그래도 가족이 더 중요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아니면은 나는 가족보다는 또 일이 중요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일에서 내 정체감을 이렇게 실현시키고 이런 게 더 중요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어떤 우리는 이제 세일리언스라는 표현을 해요. 이게 얼마나 나한테 뭐 이제 내 정체감에서 도드라지게 있느냐라는 뜻인데 그거에 따라서 의사 결정이 달라진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라리님의 설명에 따르면 그 세일리언스라는 그 나에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해서 그것에 근거해서 결정을 내려서 일을 계속할 건지 가족에게 좀 더 헌신할 건지 이런 걸 한다라고 그러니까 개인의 선택의 문제로 가게 되는데 저는 좀 그것이 또 불편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았을 때 누군가는 애를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개인의 선택이냐 언젠가 누군가는 가족을 선택해야 되는 순간에 그런 선택을 하는 사람은 언제나 여자 쪽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저는 좀 많이 들거든요. 저도 이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제 사례가 생각이 나요. 제 주변인인데 이게 부부가 동등하게 양질의 교육을 받고 또 좋은 커리어를 추구하다가 또 인정도 둘 다 잘 받고 근데 이제 출산과 양육의 이제 단계에 들어서면서 자연스럽게 여자가 더 많이 포기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당연히 출산, 양육, 그러니까 출산할 때 출산휴가 내고, 그다음에 애를 기를 때도 뭐 갑자기 애가 아프면은 아빠가 가기보다는 엄마가 일 중간에 가야 되고, 또는 뭐 예를 들어 둘 다 회식이 있는데 그때 애를 돌보러 가야 되니까 그때 엄마가 회식을 포기하고 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가 되게 허탈해지고 좀 뒤처지는 느낌이 들고, 근데 이제 어느 날 남편이 승진을 했는데 그때 이 아내가 느끼는 심정이 이제 한편으로는 기뻐요. 남편이 승진해서. 근데 아주 마냥 기쁘지만은 않은 거예요. 공허감이 있는 거죠. 나는 이렇게 좀 커리어에서 뒤처졌는데 저 사람은 내가 포기한 이런 것들 또 나의 희생으로 저 사람이 저렇게 승승장구하는구나 이러면서 이런 공허함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불이익을 선택한 건 아닌데, 그러니까 그냥 내 아이를 최선을 다해 돌보고 그리고 또 일도 놓치지 않고 그렇게 열심히 살 뿐인데 뭔가 자꾸 그런 억울함의 순간을 맞이해야 된다라는 게 때로는 좀 속상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약간 이게 진짜 그런가라는 의문을 갖고 있긴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이제 아이들한테는 엄마가 필요하다. 엄마 손길만한 게 없다. 이런 일종의 신화도 있잖아요. 저 역시도 그런 신화를 많이 믿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약간 엄마들이 진짜 그 누구보다도 시간을 쪼개서 열심히 살면서도 특히 일하는 엄마들은 죄책감을 또 갖는 거예요. 내가 그 필요한 손길을 제때 많이 주지 못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내 아이가 잘못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불안함까지 안고 막 살아간다는 게 되게 좀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제 주변에서 워킹맘들이 100이면 100 다 하는 말이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이러고 사나 이런 말들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특히 애가 뭐 아프거나 좀 문제에 휘말렸을 맞아요. 때 그런 말씀들 네. 많이 하시죠. 네, 맞아요. 근데 또 그 상황에서 아빠들은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애가 아플 때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보겠다고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하나 이런 말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와 관련해서 이제 최근에 본 일본 영화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라는 그 영화의 감독인 모레에다 히로가츠가 한 말이 인상 깊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와 시간을 보내고 싶어도 회사 일은 자기가 아니면 안 된다. 그런 일이 있다라고들 이렇게 아버지들은 얘기를 하는데 사실 아버지라는 일도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들도 사실은 그런 인식을 가지셔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그러니까 아빠들이 가족이 안 중요해서 일을 선택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엄마들도 자기의 일, 커리어가 안 중요해서 가족을 또 선택한 거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결국에는 개인의 문제로만 접근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사회 구조나 제도 또는 인식 등이 같이 수반되어야 할 일인 것 같네요. 예, 맞습니다. 실제로 학계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오가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정말 이것을 개인의 선택으로 봐야 하느냐, 물론 여러 가지 상황들과 맥락을 봤을 때 최종적으로 어떤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 그 개인의 결정이나 선택이다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선택 자체가 강요가 되었는데 어떻게 그 사람 개인의 결정이나 선택이라고 볼 수 있느냐, 사회 분위기가 그러하면은 억지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주장하는 또 사람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게 뭐 딱 잘라서 무처럼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긴 합니다만 어쨌든 학계에서도 이런 논의들이 많이 오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논의는 제가 말씀드린 그 커리어 디벨롭먼트, 그 진로 발달을 연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계속 해요. 우리가 이쪽 학문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커리어 초이스라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진로 결정이란 뜻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학자들은 초이스라는 그 단어 자체가 정말 초이스가 있었냐? 초이스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이제 옵션, 뷔페처럼 쫙 모든 음식이 있는데 그 중에 내가 먹고 싶은 것을 고를 수 있으면 그게 초이스지만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초이스가 없거든요. 우리 지역에는 예를 들면 농사 짓는 일밖에 없으면 나는 어쨌거나 농사 짓는 일을 해야 돼. 그것은 정말 초이스라고 볼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선택이라는 단어도 이게 정말 그 사람의 자발적인 선택인 거냐, 아니면은 어쩔 수 없었던 것이냐에 따라서 이제 그 논의, 그 쟁점이 조금 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 참 선택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순간들도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이 육아와 일을 병행하거나 뭐 그만두거나 이런 것들은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다라는 사람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아이 엄마들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일 왜 그만두셨었냐 이런 거 물어봤을 때 아이와 온전히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요 라고 대답하는 엄마들을 거의 만나본 적이 없어요.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임신했는데 입덧이 너무 심해서 일을 계속할 수가 없었다. 휴직을 회사에서 허락해주지 않았다. 그래서 쉬려면 그만둬라.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환경적인 압력이나 그때그때 상황이 돌아가는 어떤 것에 맞추다 보니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초이스라는 거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이게 저희가 뭐 선택이냐 아니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이 선택이라는 것이 항상 개인 단위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냐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 학자들이 어떤 연구를 했냐면 자기 커리어에 대한 의사결정을 부부 단위에서 어떻게 하는지, 사실 이제 부부 공동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부 단위로 어떤 의사결정들을 하는지에 대한 연구를 했어요. 이 연구는 뭐 출산이나 육아에 의한 영향만 한 것은 아니고요. 뭐 젊은 부부, 좀 나이 드신 부부 이렇게 여러 연령대의 부부들을 대상으로 했고, 그래서 생애 주기에 따라서 어떤 전략들을 사용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연구한 것인데 이거는 그러니까 부부를 세트로 해서 네. 연구를 했다는 거죠. 맞습니다. 흥미로운 연구 결과겠네요. 네, 100상 이상을 이제 모집을 해서 인터뷰를 일일이 하셔가지고 어떤 전략들을 사용하는지 봤더니 크게 세 유형의 전략을 사용한다고 결과가 나왔어요. 이제 첫 번째 유형이 뭐냐면은 결국은 일하는 시간을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서 생애 주기상 애가 이제 너무 어리기 때문에 손이 많이 가는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럴 때는 부부 단위에서 근무 시간을 줄이는 거죠. 둘 다? 둘 다. 네. 제가 아까 말씀 빼먹은 게 있는데 이 부부들은 다 맞벌이에요. 그래서 둘 다 일하는 부부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인데 어떤 생애 주기상 가족에서의 요구가 많을 그 시기에
쓰는 전략 중에 첫 번째가 근무 시간을 줄이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둘 중에 한 명이 커리어에서 잡으로 바꾸는 거예요. 네, 그리고 세 번째 유형은 방금 말씀드린 첫 번째 전략, 일하는 시간을 줄이는 것과 또 커리어에서 저부를 바꾸는 거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쓰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시기에는 우리가 좀 일하는 시간을 줄여서 둘 다 뭐 육아에 좀 더 참여를 하자 이랬다가 또 애가 조금 더 크고 나면은 또 이제 다 같이 맞벌이를 했다가 또 어느 시기가 되면은 다시 뭐 한 명은 커리어에서 저부로 또 바꾸기도 하고 그래서 이 두 가지 전략을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사용하는 그런 커플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의 전략을 사용한다는 것을 이 연구자들이 이제 알아내었습니다. 여기서 커리어와 잡을 이야기하셨는데 이 둘의 차이와 커리어와 잡의 전환을 얘기하셨는데 이 부분이 어떤 것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커리어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거는 좀 더 자아 실현을 할 수 있고 또 그 직업 안에서 자기 개발을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이라고 한다면 잡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돈벌이를 위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우리가 또 일을 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목적이 조금 더 다르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근데 뭐 어떤 직업이 커리어냐 잡이냐라는 것보다는 그 개인한테 그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느냐가 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잡이라는 것은 어쨌든 상황상 아니면은 내 주변에 있는 일자리 중에서 어쨌든 돈을 벌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를 찾다가 하는 일을 좀 더 잡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커리어라는 것은 어쨌든 우리 누구나 살면서 뭐 좀 하고 싶은 거나 되고 싶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자신의 이상과 조금 더 맞닿아 있다고 할까요? 그래서 커리어에서 잡으로 전환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내가 원래 뭐 어떤 것이 되고 싶어서 그거를 막 계속 공부하고 그런 일도 하다가 어쨌든 우리 가족의 상황이 어찌어찌 되어서 내가 그 일을 더 이상 할 수가 없게 되고 그냥 우리 집 앞에 내가 2시간 가서 할 수 있는 어떤 일 뭐 이런 걸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런 유형을 보고 커리어에서 잡으로 전환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그렇게 뭐 커리어에서 잡으로 바꾸거나 이게 왔다 갔다 체인지를 할 수 있는 거는 사실 노동 환경이 좀 유연하고 진입과 또 재진입 이런 것들이 자유로워야지 가능한데 한국적인 상황에서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 연구가 실제 진행된 것은 이제 미국의 뉴욕의 백인 중산층 부부들을 이제 주로 대상으로 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할 때 뭐 중산층이니까 뭐 대학교 졸업 정도는 했을 것이고 그런 상황들을 봤을 때 또 이제 미국이라는 시장 그 경제를 봤을 때 좀 더 우리나라보다는 일자리도 아마 많을 것이고 또 조금 더 유연할 수 있고 그런 환경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수도 있죠. 네. 그리고 이 연구 결과에서 보면은 아까 제가 세 가지 그 전략 유형을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 전략, 그래서 일하는 시간을 줄이는 전략을 쓰는 부부들을 봤더니 그 부부들 중에 한 3분의 2 정도는 여성 쪽이 그 일하는 시간을 줄였고 3분의 1 정도는 남성들이 일하는 시간을 줄이는 그 부부들이었더라고요. 그리고 그 남성들이 일하는 시간을 줄이는 경우를 좀 살펴봤더니 대부분 40대 정도였고 자기 스스로 자기 아버지와 좀 좋은 경험을 했던 분들이 이런 남성 스스로가 일하는 시간을 좀 더 줄이는 경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형, 그래서 커리어에서 잡으로 전환하는 전략을 취하는 부부들도 보니까 대체로 이것도 여성 쪽이 좀 더 그 잡으로 바꾸는 경우가 좀 더 많았다고 해요. 근데 이것도 사실 이제 이유가 다양하다라고 이제 학자들이 해석을 하였는데 이제 하나는 아까도 계속 말씀드린 사회적 규범이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뭐 아이가 태어나거나 아이가 손이 많이 갈 때는 여성들이 이제 그 일을 많이 해야 되다 보니 자신이 하던 일을 보다는 이제 좀 더 시간제로 일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경향도 있었고 또 하나는 그 가족 친화 정책의 접근성이 용이하다 이런 말을 해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육아휴직이나 뭐 출산휴가나 이런 것들이 물론 모든 직원들에게 가능하게 열려 있지만 이게 아직까지도 사회적 분위기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여성들이 육아휴직 쓸게요 라고 했을 때는 비교적 그래요 라고 하지만 또 남성들이
제가 육아휴직 쓸게요 할 때는 또 반응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접근성이 더 용이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성들이 그런 정책을 어쨌든 사용하거나 하기에는 남성들보다는 조금 더 편했기 때문에 부부들이 이런 전략을 더 많이 취했고 그 중에서도 여성 쪽이 아무래도 커리어에서 좌우로 좀 더 많이 옮겨갔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그냥 일에 대한 그 뭐 동기나 일에 대한 의미가 뭐 가족에 대한 데에서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이제 부족하였기 때문에 또 그렇게 전략을 취했다 이런 경우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좀 더 커리어에서 잡으로 전환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참 여성들이 커리어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굉장한 노력이 뒤따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슈퍼우먼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슈퍼우먼이란 용어에 대해서 저는 좀 불편함이 생기더라고요. 오늘 저희가 좀 불편함이 많이 생기네요. 프로 불편러. 그러니까 예전에는 참 이게 멋진 모습이고 우리가 뭔가 내가 여성으로서 추구해야 할 롤모델 같은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들었는데 요즘 들어서는 이제 이것도 여자들한테 슈퍼우먼이라고 이렇게 치켜 세우면서 알게 모르게 일도 잘하면서 육아도 다 잘 해내고 그걸 다 책임지는 게 여자의 몫이다 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들이 커리어를 추구할 땐 육아도 같이 병행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그 길이 험난하고 어려울 수 있겠다. 그래서 커리어에서 잡으로의 전환을 여성들이 더 많이 하게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가끔 저희 남편한테 이런 얘기 할 때가 있어요. 남편 좋겠다. 일만 할 수 있어서 야근도 할 수 있고 부럽다.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 제가 남편이 힘들게 일하는 거 모르겠어요. 알지만 어떨 때는 좀 약오르는 거예요. 저도 일하잖아요. 제가 아주 많은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럼요. 이것저것 다 하는 대박사잖아요. 그렇죠.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고 있죠. 근데 그렇게 일을 하면서도 저는 집에 가면은 밥하고 청소하고 애기들 챙기고 이런 게 또 제 몫인 거예요. 그걸 좀 저는 되게 당연하게 또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문득 야근하고 늦게 들어오는 남편을 보면 나도 할 일이 저렇게 많이 쌓여 있는데 밥 안 차리고 일했으면 벌써 끝났을 텐데 이런 생각이 문득문득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 스스로도 이 슈퍼우먼 신드롬 같은 것에 시달리고 있지 않나.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에게 다들 대견하다, 대단하다, 기특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들도 한편 또 불편해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더 열심히. 식으로 더 열심히 하게 막 가열차게 네. 하게 되죠. 나도 알게 모르게. 네. 그런 게 있죠. 네. 여기서 조금 다른 또 시선으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것은 돌봄 노동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가치를 인정해 주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그 말이 뭐냐면은 마치 돈을 버는 일을 해야 그것이 더 가치 있고 하기 때문에 혹시나 우리가 왜 육아를 내가 다 해야 돼? 근데 만약에 육아가 정말 좋은 일이고 가치 있는 일이면 서로 하려고 하겠죠. 맞아요. 네. 근데 우리가 사실 돌봄 노동에 대한 그 가치가 알게 모르게 조금 저평가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또 어디서 나타나냐면 직업 세계를 보면 돌봄과 관련된 직업군들이 사실 임금이 높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는 일에 비한 임금인데 사실 사람을 돌본다는 게 얼마나 많은 에너지, 정신적 에너지, 육체적 에너지를 요구합니까? 근데 그거에 비해서 정말 그에 맞는 임금을 받고 있는가라고 생각하면 뭐 그런 분들도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대체로 그 평균 수준을 보면 그런 직업군들이 사실 임금이 좀 낮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그러면은 사회에서 우리가 돌봄에 대해서 좀 너무 가치를 인정해주지 않는 것은 아닌가 이런 관점에서도 한번 생각해볼 만한 주제인 것 같아요. 네. 약간 과도기적으로 느껴지기도 해요. 이 돌봄 노동이라는 것에 대해서 약간 사회적으로 되게 훌륭하다, 좋은 거다, 가치 있는 거다라고 인정해주면서도 또 여전히 그런 불이익을 감당하게끔 만드는 구조는 또 존재하는. 그래서 요즘에 남자분들도 육아휴직을 많이 하잖아요. 저희 남편도 육아휴직을 했었는데요. 저희 남편이 육아휴직을 받았을 때 제일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대단하다라고 하면서 뒤에서는 이제 승진 같은 거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거지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대놓고. 그래서 육아휴직을 장려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만한 희생이 따를 거야. 너 가족을 선택했으니까 직장에서는 불이익 있는 거 당연히 알고 있지? 이런 느낌? 그래서 남성들도 가정을 어떻게 좀 더 기여하기 위해서는 많은 걸 희생하게 되는 구조? 이런 게 존재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보라리님이 얘기하신 그 돌봄 노동이라는 것의 가치를 살펴보면은 이제 사회 전체적인 구조로 보면은 이 남성이 육아휴직을 하고 아이를 돌봤으면은 그거에 대한 가치를 사회적으로 평가해주고 또 거기에 뭐 페널티를 주기보다는 인센티브를 줘야 하는, 인센티브까지는 아니더라도 페널티는 주지 않는 이런 구조가 돼야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 일과 가정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들을 나눴는데요. 오늘 이제 초대 손님으로 오신 이야기, 많은 이야기, 소중한 이야기를 나눠주신 보라리님께서 마무리를 좀 해주시겠어요? 네, 사실 마무리하는 게 쉽지는 않은데요. 저도 왜냐면 이 주제에 대해서 정말, 오래됐다면 오래됐고, 또 짧다면 짧은 기간을 공부를 해봤는데, 알면 할수록 좀 복잡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꼭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했던 것은, 우리가 오늘 일과 가족에 대한 것을 얘기를 많이 했는데, 꼭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 하나. 그리고 아까도 잠깐 언급이 되었지만 생애 주기에 따라서 어느 시기에는 일에 좀 더 몰두해야 될 땐 또 일에 몰두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시기에는 또 내 가족에 조금 더 충실해야 될 때가 있고, 이걸 조금 더 유연하게 생각을 하시면 두 개 다 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것은 현존하는 그 굿워커에 대한 개념. 그래서 좋은 근로자다, 좋은 노동자다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 사회적으로 구성된 것이 있는데, 과연 그것이 현대 사회에 맞는 모델인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제가 최근 한 작년 정도에 갔던 컨퍼런스에서 이런 젠더나 일이나 이런 얘기를 하다가 여성들이 하면 이런 일이 좋습니다. 그러면서 창업 얘기도 하시고 유연근무제 얘기도 하시고 하셨는데, 첫 번째 들었던 생각은 여성에게만 과연 좋은 것인가 저거지? 남성도 유연근무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게 첫 번째 하나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 들었던 생각이 이게 지금 젠더 관점으로 얘기하지 말고 일의 개념이 바뀌고 있다라는 포인트로 얘기를 전환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유연근무제라던가 아니면 요새는 공간을 이동해가면서 일하시는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현대사회의 일의 특성이지 않나. 그러니까 이제 점점 더 IT 사회가 되어가고 4차 산업혁명 얘기를 하는데, 사회가 이렇게 발전하면 일의 형태도 굉장히 다양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걸 남자와 여자를 구분해서 생각하는 것보다는 정말 굿워커라는 것의 개념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오늘 보라리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알편심의 대박사로서 보다는 육아와 일과 이런 걸 치열하게 고민하는 한 청취자로서 이렇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제 친구일 수도 있고, 저의 이제 많은 동지들에게 그런 말을 좀 해주고 싶었어요. 우리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든, 일을 하고 있든, 병행하고 있든, 전업이든, 그것이 온전히 나만의 선택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자발적이거나 원했던 선택이 아니었을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괴롭고 복잡했던 것 같아요. 내가 정말 나는 아이에게 헌신할 거야. 아니면 나는 정말 내 일을 포기할 수 없어. 이런 온전한 내 생각으로 선택했으면 내 삶에 조금 더 만족하고 조금 더 의미를 부여하면서 살 수도 있었을 텐데, 어쩌다 보니 흘러간 여러 가지 상황들, 그리고 사회 구조적인 어떤 문제들 때문에 이렇게 흘러온 부분들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느끼는 어떤 감정의 동요, 오늘은 행복했다가 어느 순간 내가 왜 이러고 사나 싶은 그런 이 굴곡진 감정들이 어쩌면 굉장히 자연스럽고,
그것이 당신이 미숙하거나 우리가 모자라서 그런 걸 느끼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를 좀 꼭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도 이제 비슷한 생각인데요. 우리가 이제 일과 가정 이것들을 병행하는 데 있어서 둘 다 너무 잘해야 된다라는 압박을 받고 있어서 더 힘든 게 아닌가. 근데 나 혼자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함께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함께 나누고 참여하는 것,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할 것 같다. 그러면 조금은 이런 갈등이나 좀 어려움들이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비단 남녀 뿐만 아니라 뭐 개인과 사회가 함께 조화를 이뤄야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등 이런 모두가 이제 서로 함께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러니까 혼자서 너무 잘하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되겠다라는 말씀을 전하고 싶네요. 네. 오늘 저희 알편심 이야기가 약간 들으시는 관점에 따라서는 좀 불편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그런 우려를 조금 하면서 네. 방송을 준비했었죠. 네, 혹시라도 이것이 좀 뭐 여자는 어떻고 남자는 어떻고 이렇게 들리실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긴 했지만 좀 불편해도 된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불편함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고 이 불편함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해소할 수 있을까 고민해 보는 것도 되게 의미 있는 시간 아닌가 생각이 들고, 더 중요한 거는 저희가 하는 이 모든 이야기들이 남녀 대결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 아마 여러분들도 충분히 아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보라리님 오늘 바쁜데 어려운 걸음을 해주셨거든요. 이 알편심 출연 어떠셨나요? 굉장히 신선한 경험이었고요. 오늘 마건님과 대박사님이 너무나 따뜻하게 맞이해 주셔서 굉장히 편안한 마음으로 그래도 진행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이었지만. 예. 다음에 또 와주실 거죠? 네, 기프티콘 하나만 주시면요. 3개 드릴게요. 네! 네. 오늘 알편심 어떠셨나요? 알게 되어 좀 편해지셨나요? 오늘은 가정과 일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오늘 알편심은 보라리님의 이야기로 인사드릴게요. 네, 오늘 커리어에 대한 얘기를 나눴는데요. 불편하실 수도 있고 또 힘드셨을 수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맨 처음에 수퍼라는 학자가 말했던 커리어의 개념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커리어 또는 진로에 대해서 생각하실 때 돈 받는 일에 대해서만 국한해서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인생의 여러 무대에서 하시는 역할들, 또 가족에서의 역할, 또 뭐 종교가 중요하신 분들은 종교 단체에서의 역할도 있을 수 있고 또 이 사회의 시민으로서의 역할, 이런 여러 가지 역할들을 전생에 걸쳐서 하시게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이 나의 커리어에 포함된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조금 더 편해지시지 않을까 하고 조심스레 바라봅니다.